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크게 낮아진 기온으로 최근 감기로 인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여러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 상부 호흡기가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기는 강아지에게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 역시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사람과 같은 시기에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의 한 종류인 독감의 경우 독감 바이러스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사람의 독감을 일으키는 H1N1 인플루엔자의 경우 강아지에게 전염된 몇몇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독감을 일으키는 H3N2 인플루엔자의 경우도 사람에게 전염된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케이스 보고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잘 옮지 않으며 옮더라도 종 특이성 때문에 임상 증상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감기에 걸린지 알 수 있는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기침, 기력 저하, 식욕 부진, 발열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콧물, 발열 등은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컨디션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거나 할 경우에는 콧물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감기는 사람과 달리 폐렴이나 심한 기관지 폐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루 5번 이상 하거나 콧물의 색깔이 노랗거나 초록색이거나 식욕이 떨어진다면 심한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어 병원에 내원하시어 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사람의 감기약을 강아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감기약의 대표적인 성분은 주로 이부프로펜과 같은 엔세이드와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진통 소염제인데요. 이부프로펜의 경우 강아지에 있어 안전력이 굉장히 좁아 계산하여 먹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강아지에서 사용 가능한 강아지 전용 진통 소염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통 소염제들을 과복용하였을 경우 신장 수치가 올라가거나 위장관 출혈, 발작 등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간 부전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섭취 후 1시간에서 4시간 안에 증상이 시작될 정도로 빠르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약물을 이미 섭취한 경우라면 1~2시간 이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어 구토 처치나 위세척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중독 처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한 감기의 경우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로 휴식을 취한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감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한 감기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 5번 이내에 기침을 한다든가 콧물이 투명하다든가 밥을 잘 먹고 컨디션이 좋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린 강아지이거나 나이가 많은 노견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감기 증상이 심해진다면 폐렴 등의 위험한 질환이 올 수 있어 임상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관련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아지도 여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요. 에어컨을 보통 18도에서 22도 정도로 낮게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면 강아지에게는 굉장히 추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아지 체온은 38.5도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추위를 많이 탄다면 에어컨을 1~2도 가량 올려주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도 독감에 걸립니다. 강아지 독감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의 경우 전염력은 80%로 굉장히 높으며 치사율도 10%까지 보고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에 일반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백신 프로그램 중 5차와 6차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강아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추세이어 매년 바뀌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과 다르게 같은 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 2주 간격으로 1차와 2차 백신을 맞게 되며 성견이 되었을 때는 1년마다 부스터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수분 섭취와 영양분 섭취가 적절해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콧물이 나게 되면 콧물로 인해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식욕이 떨어져 밥을 잘 먹지 않게 되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이에 음수를 도와주기 위하여 과일이나 야채 혹은 간식 등을 섞은 맛있는 물을 준비하여 급여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 밥을 살짝 데워 음식의 향을 극대화시켜 급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잘 먹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주사기를 통해 강제 급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집 온도를 적절히 춥거나 덥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건조한 환경보다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높여주거나, 가습기가 없다면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따뜻한 물로 습기를 만들어 수분한 공기로 호흡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산책할 때 옷을 두껍게 입히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환절기의 경우에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어 산책 시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어 두껍게 옷을 입는다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견에 있어 추운 온도는 영상 4도로 4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간다면 옷을 입고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영하 6도 이하에서는 강아지에게 굉장히 추운 온도이어서 산책이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대형견의 경우 조금 더 온도에 잘 견디는데요. 대형견의 경우 영상 1도 이하의 경우 옷을 입히는 것이 추천되며, 영하 12도 이하에서는 대형견의 경우도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집안 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땅의 냄새를 맡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에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등과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많을 경우 감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집안을 청결히 유지하고 자주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환절기에는 강아지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 환절기에 수분과 영양 공급을 잘 해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기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걸릴 수 있기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강아지이거나 나이가 많은 노견 혹은 자주 감기에 걸리는 경우 사료 외에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들을 따로 챙겨주시는 방법도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겨울 반려동물 감기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